안녕하세요. 도라이 구정입니다. 오늘은 대표님들한테 제가 굉장히 좋은 자료가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초보 사장님들이 해외 구매 대행 어느 시장을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저는 유럽 구매 대행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 구매 대행이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 초보 사업자들이 접근하기 좋은 해외 구매 대행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초보 사장님들을 위한 해외 구매 대행 상품 소싱 국가 네 곳을 비교 분석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잘 나눠놨어요. 네, 잘 나눠놨는데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여기 보시면 해외 상품 소싱 국가 4개국의 4개국의 비교 분석 이렇게 되어 있죠. 건수는 중국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건수는 58%가 중국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 28%, 유럽 7%, 일본 5%, 기타 2%. 그리고 금액 기준으로 따졌을 때 중국이 36%, 미국이 34%, 유럽이 19%, 일본이 7%, 기타가 3%죠. 보시다시피 보면서 대표님들이 이러한 정보를 봤을 때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중국이 건수가 많고 금액이 적다라는 건 그만큼 싼 금액 제품들이 많이 팔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알리익스프레스가 당시에 유행할 때였었기 때문에 알리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반자동을 통해서 올려놓은 상품들이 많았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수에 비해서 금액이 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같은 건수를 비교를 했을 때 28%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34%의 금액만큼이 미국이 이제 올라왔다는 건 미국은 객단가는 조금 더 높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요. 유럽은 7%인데 비율로 따졌을 때는 19%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19%가 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판매된 양은, 잠깐 계산기를 쓸게요. 이렇게 58 나누기 7%이기 때문에 7을 하면 중국이 구매 건수는 8배가 많았어요. 구매 건수 8배가 많았는데 이렇게 판매 금액으로만 봤을 때는 약 1.9배 정도가 차이가 나죠. 약 2배라고 계산을 했을 때 2배 정도 많은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8배라고 했으니까 1이 4분의 1로 줄어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4분의 1만큼만 판매를 해도 중국에서 판매하는 것만큼의 판매량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구매 대행을 할 때 일을 줄이고 싶은 대표님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줄이고 싶은 대표님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미국과 중국의 건수를 보더라도 약 2배 정도가 차이가 나죠. 네, 2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금액은 거의 같아요. 그러면 일이 2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거고, 미국을 했을 때 중국보다 덜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돈을 버는 것이고, 정확하게는 판매를 하는 것이고, 유럽 같은 경우는 4분의 1만큼의 일을 해도 똑같은 금액을 판매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구매 대행을 하면서 일을 줄이고 싶다면 내가 조금 더 해외 쪽으로 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 쪽으로 나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중국 이 부분은 이제 타오바오, 알리, 익스프레스, 그리고 1688 알리바바 다 같은 회사죠. 네, 다 같은 회사예요. 점유율이 가장 높고 초보 셀러가 많이 도전을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쉽게 접근을 해서 대표님들이 경쟁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장점을 보시면 카테고리와 판매 물건이 매우 다양하고 사진으로도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저렴한 물건도 많고 마진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셨다시피 마진이 그렇게 높다라면 건수에 비해서 그 제품이 많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 마진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건 만약에 500원짜리를 5,000원에 팔면 이것도 마진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이 마진이 높다라는 것은 저에게는 되게 의미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표님들이 생각하기엔 500원짜리 5,000원에 팔면 마진이 뭐 10배 정도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면 마진이 높다라는 것도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배송이 빠르다. 그리고 배송비는 저렴해요.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지 않아도 쇼핑몰 브랜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 구매 대행을 할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쿠팡에서 가장 잘 팔립니다. 쿠팡에서 가장 잘 팔리기 때문에 쿠팡에 내 몰을 찾아가서 누군가가 구매를 하는 것보다는 검색을 했을 때 쉽게 오픈이 되는, 노출이 되는 것을 할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생각보다 쿠팡에서 브랜딩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판매량이 늘어나는 건데, 그 판매량을 늘리려면 결국에는 광고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 마진이 높은 만큼 광고비가 많이 나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가품이 많아 정품 인증이 어려워서 브랜드 판매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지재권 이슈도 어마어마하게 휘말릴 수 있습니다. 반자동 프로그램이나 대량 프로그램을 올렸을 경우에 뭐 치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필터링을 한다거나 금지어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금지어는 매번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매번 새로 생겨나기 때문에 누군가는 언젠가는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를 통해서 새로운 브랜드가 가품 신고를 하게 되면 무조건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상세 페이지 번역이 안 되면 거부감이 크다. 근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자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번역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웨일을 통해서 사용을 한다면 웨일에서는 번역이 쉽게 이미지까지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을 한번 볼게요. 미국은 대표적인 소싱처는 역시 아마존과 아이허브 그리고 이베이 등이 있겠죠. 이베이는 뭐 전 세계이기 때문에 이베이는 제외하고 그냥 미국 회사라서 넣어놓은 것 같아요. 아마존과 아이허브가 일반적으로, 아마존은 소싱하는 데고 아이허브는 건강기능식품 가르치는 분들이 다 저기를 가르치고 있죠. 네, 저는 저기 말고도 팔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더 다양하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런 것도 있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건기식의 나라라고 부를 정도로 건기식이 잘 팔린다라고 되어 있지만, 네, 이것도 잘 팔리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쿠팡이 굉장히 많이 먹었고, 그리고 아이허브를 통해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아이허브가 아닌 다른 브랜드를 한다면 충분히 아직도 시장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렇게 보시면 브랜드 상품이 많아서 광고를 따로 돌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것은 상품의 인지도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광고를 또 많이 돌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고환율 시대에는 미국 상품의 소싱 비율을 낮게 가져가는 편이 좋다라고 이야기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고환율이면 비싸게 팔면 됩니다. 이거는 구매대행 전문 셀러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 송금을 해주는 송금 업체에서 만든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지재권 이슈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브랜드 제품이기 때문에 CS의 업무가 적다라고 되어 있죠. 네, 이것도 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서 광고가 없이도 잘 팔린다. 물론 내게 노출이 잘 됐을 때의 이야기인데, 브랜드 인지도 없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광고를 해서 경쟁자들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존재해요. 때문에 이거는 저와 제 생각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격 경쟁력만 갖추면 재구매율이 높다. 이 가격 경쟁력이라는 게 최저가를 의미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최저가는 이미 쿠팡에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것들을 발굴을 해내서 판매를 하셔야지 가격 경쟁력으로 구매 대행을 한다라는 건 잘못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 매우 다양하고 품질이 좋아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기 있는 브랜드들 또는 인기 있는 상품들이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판매가 되는 경우들이 있지, 일반적으로 저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가르치는 분들이 피해를 입고 오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건강기능식품만 가지고는 구매 대행으로 돈을 버는 시절은 지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을 해야 돼서 마진율이 낮다라고 나와 있죠. 이 마진이 낮은데 광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마진이 극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 구매 대행은 소싱 방법을, 판매 방법을, 전략을 아예 다르게 만드셔야 돼요. 상품의 인기가 많아서 품절이 잦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품의 인기가 많아서 품절이 잦다라기보다는 미국 같은 경우도 생산이 막 어마어마하게 계속 많이 되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인기 있는 상품들은 한순간에 쭉 빠졌다가 다시 나중에 인코되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제품을 판매해서 쇼핑몰에 브랜딩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편집샵처럼 브랜딩을 하기가 훨씬 더 낫죠. 이것도 잘못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브랜딩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네, 결국에는 구매 대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브랜딩은 아니거든요. 사입을 하고 제조를 해야지 본인의 브랜딩이 되는 거지, 몰의 브랜딩은, 쇼핑몰의 브랜딩을 한다는 건 사실 제가 봤을 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건강기능식품은 경쟁률이 높아서 상위 노출이 유리한 키워드의 공부가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그냥 상품을 몇천 개 올려놓고 판매를 해준다, 프로그램으로 상품 등록하면 다 팔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기꾼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럽은 이제 대표적인 구매 소싱처가 나와 있는데, 아마존 동일, 아마존 프랑스, 뭐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지만, 결론적으로 뭐냐면 미국
미국처럼 유럽에도 아마존이 잘 돼 있어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이렇게 아마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아마존을 통해서 소싱을 한다면 굉장히 소싱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부분들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공식 브랜드 홈페이지 등에서도 구매를 하게 되죠. 유럽은 기술력이 좋아서 탄탄한 브랜드가 많다. 그래서 유통 브랜드, 자사 제품 이런 것들을 기술이 뛰어나고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찾아서 소싱하면 좋다. 이게 되게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찾아야 된다. 근데 이걸 어떻게 찾느냐? 이것은 이제 기술이겠죠.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생활가전 부분에서 양질의 제품이 많은데 이 외에도 명품, 식품, 식기, 양질의 상품군을 소싱하기 좋다라고 되어 있지만 독일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이거는 관심 있는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하기 괜찮죠. 그리고 저런 부품들을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품 같은 것도 소싱하는 것들도 나쁘지는 않지만 생활가전이라든지 얘기하는 명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생각보다 소싱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렵다라는 것은 소싱이 어렵다기보다 판매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어의 진입 장벽이 높아 초보 셀러가 진입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요즘에는 언어가 워낙 번역도 잘 되고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언어의 장벽이 많이 허물어져 있는데 그만큼 셀러가 적어서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초보 셀러분들이 유럽을 해야 되는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이것 모르면 유럽에서 구매 대행 하는 거 또는 온라인 구매 대행으로 돈을 버는 거 어렵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유럽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상품의 소싱의 장점은 셀러가 적어서 경쟁률이 낮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셀러가 아직까지는 적다. 지재권 이슈가 적고 CS 업무도 적다. 지재권 이슈는 아직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명품 브랜드를 소싱하기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명품 브랜드를 소싱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것도 어려운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해요. 무엇이냐면 가격이 큽니다. 객단 가격이 크기 때문에 부업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 물론 객단가가 높은 상품들은 내가 잘 골라서 판매를 한다면 그것도 나름의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초보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객단가가 높은 제품이 많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매량은 8분의 1이고 매출은 절반이기 때문에 계산적으로 따졌을 때 약 중국의 4분의 1 정도만 일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객단가가 굉장히 높은 편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쏠쏠하고 재미있습니다. 정보가 적어서 진입 장벽이 높다. 이 얘기는 내가 먼저 선점을 해야 되는 가장 강력한 이유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객단가가 높아서 자금이 묶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품 같은 것들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배대지를 찾기 어렵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정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좋은 배대지라는 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좋은 배대지는 연락이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렴한 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렴한 배대지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로 오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고 인건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대지 비용이 조금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배송료가 비싸고 배송 기간도 길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럽은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배송비가 비싸요. 이거는 맞는데 배송 기간도 길다라고 되어 있지만 배송 기간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로컬 브랜드에서 로컬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면 배송이 느리기는 합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는 막 눈 때문에 한 2주씩 배송이 안 되고 이런 경우도 발생해요.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를 해서 아마존 같은 것들은 아마존 같은 곳에서 소싱을 하게 되면 유럽에도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다음 날이면 도착을 하는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가세와 세금 문제가 복잡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냐면 나라마다 부가세율을 먹이는 게 좀 달라요. 제품마다 상품마다 카테고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미 FTA가 통과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10%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한유 FTA가 통과되어 있긴 하지만 나라별로 이제 그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세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하고 하면 더 좋다라는 거,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구매 대행이 제일 작죠. 제일 작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국가적인 그런 약간의 흐름 같은 것들도 중요해요. 어떤 것들이면 예를 들어서 반의 감정 같은 것들이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런 반의 감정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었긴 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도 아마존 재팬, 야후 재팬, 라쿠텐,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등등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일본은 한국 가장 근접하고 양질의 상품이 많아 브랜드 소싱이 좋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 엔저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해외 상품 소싱 비율을 높게 가져가기도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도 굉장히 저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제품 같은 경우는 품질이 좋아 CS가 적고 중국에 비해 판매량도 경쟁이 심하지 않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희소성 있는 브랜드 제품들을 일본에서만 판매하는 제품들을 살 수가 있고 지재권 이슈가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립니다. 지재권 이슈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공격을 해오는 편이라서 함부로 이미지를 갖다 쓰셨다가는 큰일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팬층 있는 캐릭터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것도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보 가져가서 노력이 필요하고 품절이 작고 거리 대비 배송비가 비싸다라는 이야기들 하는데,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저는 일본과 유럽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 교육생분들도 일본과 유럽에 대한 공부를 저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많이들 판매를 하고 계시고, 그 교육생분들을 통해서 제가 또 얻는 정보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서 저는 잘하고 있는 편인데, 이렇게 중국과 미국을 메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유럽과 일본으로 가셔야 된다. 제가 이 얘기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셀러분들이 반드시 접근을 해야 되고 진출해야 되는 나라들은 이 두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시고 노력하셔서 좋은 제품, 좋은 마진으로 남들보다 훨씬 더 적은 일을 하고 돈을 벌어가는 그런 대표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유럽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다뤄보도록 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